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하버드 사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는 하버드 대학의 외국 학생 모집을 금지시켰습니다. 모집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재학하는 외국 학생들에 대해 72시간 내 전학을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학생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엄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녀는 하버드대 국제사무소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의 학생 모집과 교환 프로그램 자격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보도자료에서 중국 공산당을 언급했습니다. 학내 불안의 많은 선동자는 외국인 학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지도부는 위구르 인종학살에 연루된 중국의 준군사조직을 모집하고 훈련시키는 중국 공산당과 공모하거나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하버드에는 반유대인 정서가 뿌리 깊어 유대인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도 학교 측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동 사태가 발생한 뒤 캠퍼스에서는 친팔레스타인과 친유대계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 확실한 범죄 행위가 있을 경우에 한해 공권력이 개입해 처벌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일방적으로 유대인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엉뚱하게도 중국을 끼워 넣고 있습니다. 물론 하버드가 PC의 온상으로 DEI, 다양성, 공평성, 포용성이라는 woke 이데올로기를 유포한 것은 맞습니다. 교육과 가치관을 망가뜨리는 풍조를 바로잡는 것은 좋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반유대주의까지 버무려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내려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측은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위가 위법일 뿐만 아니라 극도로 해롭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 측은 국토안보부의 조치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수정헌법 1조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하버드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은 전체 27% 정도입니다. 모두 140여 개국 출신으로 정확하게는 6,793명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계가 적지 않습니다.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타이완을 합쳐 모두 1,365명으로 이 가운데 학부생이 53명, 나머지는 석박사 학위 과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정책을 발표한 이유는 반유대주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유대주의를 내세워 다른 대학도 공격했습니다. 3월에는 컬럼비아 대학에 대한 4억 달러의 보조금을 취소했습니다. 황당한 컬럼비아 대학은 한 달 정도 대들다가 항복했습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반성하겠다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코넬과 노스웨스턴대도 같은 조치를 당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버드에 대한 조치는 시범 케이스입니다. 가장 명망이 높으니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4월에 트럼프는 하버드에 연방 자금 지원 22억 달러를 동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하버드가 말을 안 듣자 외국인 학생 모집 금지령을 내린 것입니다. 하버드 측은 트럼프의 극단적 보복 조치가 미국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엄중한 해악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유대주의를 명목으로 내건 트럼프의 꼼수는 절묘합니다. 미국 사회의 금권을 유대인이 쥐고 있기 때문에 혹여 대학식이나 학생이 항의 시위를 하더라도 미디어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학생을 쫓아내는 조치를 발표한 것은 재발등 찍기입니다. 외국 학생들은 하버드를 나온 뒤 미국 사회에 서비스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자기 나라에 돌아가 미국의 가치관을 유포하는 데 선봉장이 됩니다. 때문에 미국의 앞제비 노릇을 할 사람들을 스스로 없애는 셈입니다. 미국이 오랫동안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한 이유는 인재 덕분입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우수한 인력을 미국이 흡수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첨단 과학 인재들도 들여다보면 AI나 반도체나 상당수가 중국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남아공계인 것처럼 미국은 중국계, 인도계를 포함한 아시아계나 비미국계를 빼놓으면 돌아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들과 학부모는 공황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인 학생이나 학자를 잠재적인 간첩으로 보고 있지만 선량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도 많습니다. 중국 본토와 홍콩, 타이완계 안 가리고 일괄적으로 다루는 것은 인종차별입니다. 또 유럽이나 다른 백인 국가 학생들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쯤 되자 홍콩 과기대는 23일 하버드에서 피해를 본 학생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하버드 학부나 석박사 과정에서 재학 중인 학생들, 그리고 학위 과정에 등록 통지를 받은 이들입니다. 홍콩 과기대는 세계 인류 대학 중 하나인 만큼 하버드 전학생들에게 학문의 이상을 실현할 기회를 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이 교통대학 교수로 있는 터키계 에브림 캄부르도 하버드 사태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버드에 2명의 중국 학생을 보냈다는 에브림 캄부르는 학생들이 혼돈에 빠져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도교수는 그래도 잘 보살펴주고 있지만 부모들은 고국에서 비탄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것은 현재 가르치는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경우 유학 목표국에서 미국을 이미 제외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명확하다면서 이제는 유럽과 중국만이 새로운 아카데미의 허브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럽은 학비가 비싸지고 있고 중국은 대학 랭킹이 빠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외국 학생들에게는 중국이 최선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고정관념은 편집증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천인 계획을 비난하고 있지만 그들의 인재 초빙은 오히려 배워야 합니다. 좋은 대우를 하면서 최고의 인재를 모셔가는 것이지 강제로 납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있는 그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과 귀가 있으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하이에 10년 이상 거주했다는 에브림 캄부르 교수도 같은 말을 합니다. 중국이 놀랍게 발전했다는 말을 할 때 지겹게 듣는 소리가 중국 찬양을 멈추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에브림 캄부르는 그런 식의 무지로는 미래를 맞이할 수 없다면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부정적으로 떠드는 이들은 비논리적일 뿐 아니라 지적으로 썩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내러티브는 잠재의식을 파고들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녀는 아시아에서 뭔가 좋은 게 있으면 그것은 무조건 일본이고 나쁜 것이면 그것은 반드시 중국이라는 고정관념이 팽배한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프로파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의 난징 대학설을 억지로 믿으려 하지 않는 이들은 특이하게도 앵무새처럼 탱크와 위구르란 단어를 중얼거린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런 말 할 때마다 이성을 잃는 이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위구르 친구도 있다면서 실제로 그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포스팅을 보라고 권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